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삼국의 어떤 그 문화 교류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삼국은 이제 일본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있잖아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요 똑같은 게 있어요. 와우, 대박. 그건 뭐냐면 목조예요. 목조. 나무로 만든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목조로 갑시다.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게 이제 고류사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봤어요. 와, 경이로워요. 정말 경이로워요. 너무, 진짜 되게 숨 막힌다라고 할까? 진짜 숨 막힌다라고 할까? 이런 게 있구나. 전 그래서 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도 이게, 박물관에 두지 말고, 전 사찰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조로 만든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는 절에 있거든요. 당연하지. 부처님이 절에 계셔야지. 박물관에 계시면 어떡해. 그래서 그 분위기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난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그 앞에서 저도 모르게 경건하게 숙여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래도 이거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만들기 쉽잖아요. 우리는 금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어떤 관점은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가 더 잘났고 뭐가 더 못났는데 왜 굳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저는 이거 만든 사람 똑같다고 봐요.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야. 근데 일본이 나무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로 만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탑도 마찬가지잖아. 중국은 전탑, 우리는 석탑, 그리고 일본은 목탑. 이게 뭘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우수하고 위대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그런 생각 좀 하지 말고요. 각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영향, 지금 너무 똑같아요. 이게 진짜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어떤 나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수산리 고분벽화가 있어요. 수산리 고분벽화가 있는데, 이 수산리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어떤 모습들이나 옷, 이런 것들이 와우, 일본에 가면 그대로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나카마스. 나카마스. 고분벽화가 아주 유사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교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칠지도 기억나시죠? 칠지도. 칠지도. 근초고왕 시대에 일본에 갔던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람이라든지, 이게 사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불교의 어떤 전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건축술, 신라 같은 건축술 같은 것들이 또 전래가 돼요. 전래가 돼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한인의 연못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 반도에 있는,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들었던 그 축제했던, 쌓아 올렸던 어떤 그런 연못들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발달된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도 있어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요, 토기가 진짜 똑똑해요. 진짜 똑같아요. 특히 이제 가야 토기의 특징은 뭐냐면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토기야. 흙으로 만든 거야. 그럼 거기다 이제 국을 담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국이 어떻게 될까? 흙에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거 스며들면 어떻게 그게 통이냐? 이게 그릇이냐?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일본은 그렇게 스며들지 않는 단단한 토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야는 그런 토기를 만들었다고요. 단단한 토기. 그거를 일본에 또 전래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스에끼. 스라고 합시다. 스에끼.
세키. 발음이 이상해. 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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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키. 이게 뭐냐면 단단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기가 뭐냐면 그릇이야. 그릇. 그릇 기자. 쇠는 뭘까요? 쇠. 쇠처럼 단단한 그릇.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일본인들한테. 그래서 세키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키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과의 어떤 이런 교류뿐만 아니라 근데 또 여러분 일본은요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들을 또 영향을 받으면서 또 일본은 또 우리나라에 또 어떤 걸 지원했냐면 군사력. 싸움을 잘해요. 일본이 또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또 군사력을 또 지원하면 서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역입니다. 이 서역, 저쪽 뭐 페르시아 그쪽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역, 페르시아, 이 서역에 어떤 유리 같은 거 있죠, 유리. 페르시아 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씨름하는 각저총이라고 있어요. 고분에 보면 이 각저총, 고분벽화를 보면은 여기에 서역인이 등장을 해요.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은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서역인들 이렇게 많은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인들은요 더 멀리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까지 가셨어. 이게 사신들이 방문한 어떤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당시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류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교류는요 예나 지금이나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교류의 과정 속에서 오게 되고 또 가게 되는 어떤 그 문화 유산들에 대해서 무엇이 더 우수하고 무엇이 더 뒤떨어진다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오늘 이 문화 파트를 통해 가지고 고대의 어떤 문화 유산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거 사진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는 꼭 파악하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